이 영상은 제 채널 영상 모음집입니다. 이미 보신 분들은 스킵해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갈 때마다 기분이 마치 고속도로에서 만나는 휴게소처럼 느껴집니다. 신교령 사골 순댓국입니다. 24시고요. 일요일 밤 10시부터 이 길 새벽 5시까지는 휴무입니다. 여기가 본점이고 서울 김포에도 있지만 인천에는 여기 한 군데 있습니다. 서울 일산 왔다 갔다 하시면 여기 벌말로 지나다니시면서 본 분들도 분명 많으실 겁니다. 주차장은 아주 넓어서 붐비는 시간에 오셔도 널널합니다. 단점이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힘든 점이네요. 제일 가까운 역은 개화역이고 위치는 계양구 벌말로입니다. 내부는 상당히 넓고 깔끔합니다. 천장도 높고 홀도 양쪽으로 크게 2개가 있습니다. 단체 손님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갑자기 들이닥쳐도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메뉴판입니다. 순댓국 전문점답게 순댓국과 소머리국밥이 메인입니다. 가격이 좀 있는 편이죠. 하지만 국물 맛을 본다면 무조건 재방문할 거라 확신합니다. 저희는 순댓국과 소머리국밥을 주문했습니다. 저기 순대 스테이크란 메뉴도 궁금하긴 한데 다음에 오면 먹어봐야겠습니다. 새벽에 자주 왔던 곳이라 썰이 조금 있는데 한 가지 풀자면 TV가 가운데 크게 달려 있습니다. 손님은 저희밖에 없었고요. 근데 갑자기 전화랑 성인 방송이 나오길래 낄낄대면서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다 먹을 때까지 채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밑반찬이 나왔습니다. 보통 순댓국집과는 다르게 갓김치와 양파가 나옵니다. 고추도 나오는데 오늘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에 나왔던 밑반찬은 모두 셀프로 이용 가능합니다. 김치 깍두기뿐만 아니라 갓김치까지 리필 가능합니다. 셀프 코너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싱싱하고 푸짐하게 들어 있습니다. 소머리 국밥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머리 고기 양은 다른 곳보다 조금 적습니다. 하지만 국물 맛을 본다면 국밥은 고기 양보다 국물 맛이란 걸 깨달으실 겁니다. 고기는 같이 나온 양념장에 찍어 드시면 됩니다. 뽀얀 사골 국물이 정말 진하고 깔끔합니다. 깔끔하다는 것이 사골이 우러나오지 않아 묽은 것이 아닌 정말 진하면서 잡내가 하나도 없는 깔끔한 맛입니다. 이 국물 맛에 반해 20번 넘게 방문한 곳입니다. 아마 국밥을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 뭐 특별히 간을 안 해도 되지만 소금, 후추, 새우젓, 다대기 등도 있으니 취향껏 넣어 드시면 됩니다. 전 항상 소머리 국밥만 먹었는데 다대기를 넣어 먹었더니 사장님이 소머리 국밥은 다대기를 안 넣는 게 맛있다고 합니다. 다대기는 순댓국에만 넣는 걸로 합시다. 순댓국엔 토종 순대가 들어가 있고 국물도 기본 베이스가 사골 국물이긴 한데 소머리 국밥과는 맛이 살짝 다릅니다. 전 개인적으로 소머리 국밥 국물이 더 진하고 좋았습니다. 김치도 아삭하고 잘 익어서 정말 맛있고 갓김치도 알싸한 맛이 국밥이랑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전 이곳 말고 완벽하게 완투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곳이 유일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계양구 계양구청 건너편에 위치한 계양명가 부대찌개입니다. 이망역에서 1km 정도 거리이며 주차장은 있으나 협소한 편입니다. 영업시간은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입니다. 명절 빼고 연중 무휴입니다. 2층이라 처음엔 찾기 조금 힘들 수 있는데 계양구청 딱 맞은편입니다. 2층으로 올라오시면 식당이 보입니다. 배고프니까 얼른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신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예전엔 좌식 테이블이었는데 모두 입식 테이블로 바뀌었습니다. 내부는 상당히 넓고 깔끔합니다. 테이블마다 가림막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염병이 또 유행하고 있는 시점이라 그런지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원산지 참고 바랍니다. 메뉴판입니다. 부대찌개 전문점답게 다른 메뉴가 있으면 안되죠. 2인분 이상 주문 가능하고 공깃밥도 포함입니다. 8,000원이면 정말 저렴한 거 아닙니까? 다소 초라한 밑반찬이 나오지만 상관없습니다. 부대찌개만 있으면 됩니다. 주문하기 무섭게 15초 만에 바로 나옵니다. 메뉴가 한 가지뿐이라서 몇 인분인지만 말하면 바로 나옵니다. 부대찌개를 맛있게 먹는 방법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뚜껑 열지 말고 기다리면 됩니다. 궁금하긴 하지만 열지 말고 기다리면 오셔서 마늘을 넣어주시고 조금 더 끓인 후에 드시면 됩니다. 전문가의 손길은 뭔가 다르긴 다릅니다. 파와 치즈, 햄과 소세지가 많이 들어가 있고 육수도 사골 육수를 사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면사리도 주문했지만 면은 나중에 넣어야 맛있습니다. 다진 마늘을 왜 처음에 안 넣고 나중에 넣냐면 나중에 넣어야 더 담백하고 감칠맛이 난다고 합니다. 국물 맛을 보았는데 걸쭉한 느낌은 아니고 굉장히 맑은 느낌인데 칼칼하고 진한 사골 육수의 맛이 느껴지면서 제일 특이했던 건 김치의 시큼한 맛이 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치의 시큼한 국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와 진짜 국물 맛이 최고였습니다. 알고 보니 사장님이 직접 김치를 담그신다고 합니다. 맛의 비법이 육수도 있겠지만 다진 마늘과 김치의 맛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일단 양이 심각하게 많습니다. 2분이서 오셨으면 조금 많을 수도 있고 3분이서 오셨으면 2인분만 주문하시고 사리를 추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양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길게 잘려진 소세지는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식감이 나며 햄은 약간 거칠지만 짜지 않고 고소합니다. 국내산 소고기로 만들었다는 민치는 잡내가 하나도 안 나며 고기의 질감이 생생하게 씹히면서 맛있습니다. 어느 정도 먹고 나서 라면 사리를 넣고 끓여줍니다. 여기서 육수를 반드시 추가해야 합니다. 저희는 괜찮을 것 같아 그냥 추가하지 않고 먹었는데 라면이 국물을 다 흡수해서 짰습니다. 반드시 육수 추가를 하세요. 쓱쓱 비벼먹기 좋은 대접밥에 다 때려넣고 비벼먹으면 진짜 밥 한 공기 5분 컷 가능합니다. 저희는 미친 식탐 때문에 2인분에 햄사리 라면사리도 추가해서 먹었는데 더럽긴 하지만 다 먹었습니다. 이 정도 양에 이 정도 맛과 이 정도 가격의 부대찌개 맛집은 전 여기가 처음이었습니다.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캠핑이나 어디 놀러 가실 때도 여기서 포장해 가면 진짜 꿀일 것 같습니다. 무조건 방문해보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멋스러운 풍경을 자아내는 물공오리로 돌아왔습니다. 공사 전엔 돈가스 집이랑 만두 가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멋진 식당이 생겼으니 당연히 가봐야겠죠. 건물 외관부터 굉장히 독특합니다. 마치 1910년대 개화기 시대 건물을 보는 듯한 모습이네요. 그리고 가운데 투명한 건물 때문에 식물원 같은 느낌도 듭니다. 주위에 지겨운 밋밋한 건물 속에 이런 예쁜 건물이 생겼으니 안 들어가 볼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한 번쯤 구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건 평일 점심 행사로 곤드레밥, 막걸리, 카페 이용, 주차장 1시간 무료라고 합니다. 낮술을 부르는 행사인 것 같네요. 외벽에 있는 간판인데 식사 손님은 3층 카페 무료 이용이라는 내용 같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뭔가 진짜 화원에 온 듯한 느낌이 처음부터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아, 근데 웨이팅 길이가 너무 길어 당황스러워 일단 나갔습니다. 앞에 한 5팀 정도 있었는데 금방 빠질 것 같아 기다리기로 합니다. 대기줄 앞에 성함이랑 인원수 적는 곳이 있으니 적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내부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곳답게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했습니다. 예스러운 분위기와 실내 화원의 조화가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특이하게 가운데 투명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네요. 연못도 있습니다. 여기 식당은 인테리어에 모든 힘을 쏟아부은 것 같네요. 제가 어느 블로그에서 봤는데 여기 인테리어를 직접 하신 분이 정말 여기는 대박날 거라고 하신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물고기도 있습니다. 제가 물생활을 좀 해봐서 아는데 저건 금붕어입니다. 물공 뜻은 아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10분 정도 기다리니 저희 차례가 와서 2층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저렇게 밥통들이 있는데 아마 바로 밥을 지어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당은 정말 처음 보네요. 밥도 정말 맛있는 밥이 나올 것 같습니다. 2층으로 안내받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기다립니다. 진짜 무슨 오리집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다니 긴장이 됩니다. 1층보단 2층이 개인적으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화장실도 2층에 있어서 2층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1층, 2층 영업시간이 다른데 1층은 12시 30분, 2층은 10시 30분이라고 하니 오래 계실 분들은 1층이 낫겠네요. 주방도 실내가 가는 오픈형 주방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카페는 1층에서 계산 후 이용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테이블에도 각각 밥통이 있고 앞접시와 물잔, 술잔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밥통의 의미를 물어보고 싶었으나 너무 바쁘신 것 같아 물어보진 않았는데 뭐 어떤 밥 종류를 시키면 저기서 직접 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냥 공깃밥으로 시켜서 저기서 지어주진 않았습니다. 신기해서 터치대나 한번 해봤는데 안됩니다. 2층 인테리어도 예스러운 느낌으로 아주 깔끔했습니다. 천장도 뚫려있고 조화와 조명으로 세심하게 인테리어 한 게 느껴지네요. 조명도 예쁩니다. 이때 시간이 8시쯤이었는데 빈자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어수선한 느낌도 살짝 있었습니다. 카페는 계산 후 저 문구가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 붙어있는데 꼭 기억하세요. 메뉴판입니다. 대표 메뉴로 간장 오리 불고기, 고추장 오리 주물럭이 있고 반도 있습니다. 인원수에 따라 중, 대짜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은 아구 불고기도 있는데 저희는 오리 반반 중짜를 시켰습니다. 식사 메뉴도 있습니다. 쭈꾸미, 꼬막 비빔밥, 수제비, 냉면도 팔고 있습니다. 주문하면 바로 밑반찬이 세팅됩니다. 달달한 마늘 소스, 양파, 마늘, 쌈장, 배추김치, 무생채, 깻잎, 콩나물, 물김치가 나왔습니다. 먼저 간장 오리 불고기를 넣어주십니다. 오리 고기와 부추, 팽이버섯, 양파, 당면이 들어있습니다. 얼핏 양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고기가 얇고 나머지 부재료들이 많아서 엄청 많아 보입니다. 간장 소스는 밑에 깔려 있어서 보이지 않네요. 10분 정도 익히면 이렇게 양이 반의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양이 적은 것도 아닌 게 오리 주물럭도 남았습니다. 익기 시작하면 금방 쫄아버리기 때문에 얼른 당면부터 먹어줍시다. 간장으로 만든 오리 불고기는 물공에서 처음 먹어봤는데 달짝지근한 게 아주 맛있습니다. 언뜻 보면 소 불고기 전골 같기도 하고 아주 짜거나 아주 달지도 않아서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소스가 참 맛있더라고요. 이것도 처음 먹어본 소스인데 달달한 게 정말 맛있습니다. 깻잎에 이것저것 다 넣고 쌈 싸먹어도 정말 맛있겠죠. 쫄아서 늘러붙은 저 당면이 정말 맛있습니다.
배고파서였는지 맛있어서였는지 간장오리는 후딱 해치웠습니다. 간장오리를 다 먹으면 고추장오리 주물럭을 올려줍니다. 양념 부추가 나오는데 고기가 다 익고 나서 비벼서 먹으면 맛있다고 합니다. 간장오리 먹을 때 밑에 깔았던 종이 위에 그대로 올려서 먹는데 종이가 많이 탔다거나 찝찝하시면 바꿔달라고 하시면 바꿔주십니다. 오리 주물럭도 굉장히 맛있어 보입니다. 오리 주물럭에는 고기, 떡, 버섯, 야채, 감자 등등 들어가 있습니다. 고기가 다 익기 전에 떡부터 먹어줍시다. 고기가 다 익었으면 부추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리 주물럭은 간장 다음에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간장 오리가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보기엔 매워 보이는데 하나도 맵진 않고 약간 짰습니다. 많이 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네요. 전체적인 평을 봐도 주물럭보단 간장 불고기가 더 맛있다는 평이 대부분입니다. 둘이서 먹으면 양이 많은 편입니다. 3명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카운터 쪽에도 맛을 평가하는 보드가 있는데 고객들의 평가를 보고 개선하는 모습도 보기 좋았습니다. 3층 카페 이용은 시간이 늦어 이용하지 못해 아쉬웠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사 바로 앞에 있는 용해루가 생각나서 방문했습니다. 용해루를 왔으니 짜장면 말고 여기만의 히든 메뉴를 먹어야겠습니다.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운 동사무소 바로 근처입니다. 중화 비빔밥이라고 드셔보셨나요? 전 얼마 전 여기서 중화 비빔밥이란 걸 처음 먹어봤는데 대구에서 유명한 음식이라고 하네요. 인천에서 파는 곳도 얼마 없고 여기가 대구 중화 비빔밥이랑 맛도 제일 비슷하다 하여 몇 번 왔던 곳인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워서 얼른 들어가고 싶은데 영업시간은 알려드려야 하니까 보통 점심시간부터 오후 9시까지 영업하며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예전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었는데 그냥 재료 소진 시 조기 영업 종료한다고 바뀌었습니다. 내부입니다. 내부는 상당히 협소한 편이며 테이블 5개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도 원래 저녁 시간에 오면 항상 만석이라 먹기 참 힘들었는데 역병으로 인해 손님이 없는 모습이네요. 부부가 소박하게 운영하는 동네 중국집 같은 친근한 모습입니다. 내부가 작아 요리하는 모습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자리가 부족할 경우 강제 합석도 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저건 예전부터 붙어있던 거고 아마 지금은 강제 합석은 안 할 듯 합니다. 메뉴판입니다. 여긴 중화 비빔밥 말고 얼큰 짬뽕도 맛있는데 항상 오면 중화 비빔밥만 먹어서 못 먹어봤습니다. 나중에 꼭 먹어보고 싶네요. 짬뽕 종류도 엄청 많습니다. 저희는 중화 비빔밥과 차돌 숙주 덮밥을 주문했습니다. 모든 메뉴는 주문 즉시 조리하여 시간이 걸린다고 되어 있는데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차돌 중화 비빔밥이란 메뉴도 있네요. 아마 이 3개 메뉴가 대표 메뉴인 듯 합니다. 이건 여기 와서 처음 시켜본 메뉴인데 차돌박이와 숙주나물, 양파 등 야채가 푸짐하네요. 우리가 흔히 먹던 차돌 숙주 볶음과 같은 맛입니다. 이건 한 입밖에 안 먹어봐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패스하겠습니다. 일단 비주얼은 먹음직스럽죠? 제육덮밥 느낌도 납니다. 여러 해산물들과 양파가 주를 이룹니다. 원래 저는 제육덮밥이나 카레 같은 건 비벼 먹지 않는데 중화 비빔밥은 정말 비벼 먹는 게 맛있습니다. 밥알이 양념에 코팅되어 진가를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맛은 오징어 덮밥과 비슷하기도 하고 제육덮밥 같기도 하고 둘 다 섞은 듯한 맛 같으며 상당히 질습니다. 매워 보이긴 하는데 많이 맵지는 않고 천천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빼고는 누구나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나온 특제 짬뽕 소스로 끓인 짬뽕 국물도 정말 맛있습니다. 진하고 칼칼 묵직한 국물이 정말 짬뽕을 먹고 싶게 만듭니다. 다음에 무조건 짬뽕 먹을 겁니다. 미니 탕수육도 주문했으나 뭐 평범한 맛이므로 이것도 패스하겠습니다. 대구 현지에서 중화 비빔밥을 먹어본 사람들 말로는 그래도 대구가 더 맛있다, 아니다, 만족할 만큼 맛있다로 갈리지만 대구에서 안 먹어본 사람인 저는 주기적으로 찾아올 만큼 맛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집 특유의 느끼함과 기름짐이 가끔 생각나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거 드시면 됩니다. 통큰손 쭈꾸미 마을입니다.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농협사거리 파리바게트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 쭈꾸미 효능에 대해 알아봅시다. 다이어트에 좋고 피로회복과 간 건강에 좋고 혈관계 질환 예방에 좋고 뇌 기능 향상에 좋고 빈혈 예방에 좋고 눈 건강에 좋습니다. 뭐 거의 만능이네요. 자주 먹어야겠습니다. 공부도 끝났으니 바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이기 때문에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되지만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워낙 유명한 곳이라 자주 왔었지만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주차 공간은 협소하기 때문에 근처 포켓천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주차권도 줍니다. 그래도 주차 공간이 부족한 건 아쉽긴 하네요. 다 왔습니다. 계산대에서 번호표를 받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손님이 많이 온다는 소리겠죠? 이제 들어가 봅시다. 벌써부터 북적북적합니다. 신발은 여기다가 벗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 손님들이 불편해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냥 신발 신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때가 6시 좀 넘은 시간이었는데 빈자리가 없습니다. 어딜 앉아야 하나 방황하고 있었는데 고민할 것도 없이 딱 한 자리 남아 있었네요. 아직 자리가 치워지기도 전에 앉았습니다. 자리 뺏깁니다.
메뉴판입니다. 저기 위에 쭈꾸미 비빔밥이 주 메뉴이고 쭈꾸미 철판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 쭈꾸미 철판이 더 맛있습니다. 밥과 쭈꾸미를 같이 비벼서 드실 분들은 쭈꾸미 비빔밥, 나중에 볶음밥을 드실 분들은 쭈꾸미 철판으로 드시면 됩니다. 화분들로 인테리어를 해놨습니다. 예쁘네요. 쭈꾸미 비빔밥이 나왔습니다. 반찬이 많지는 않네요. 오색나물과 된장찌개, 열무김치가 나옵니다. 오색나물은 고사리, 무나물, 호박나물, 무생채, 콩나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쭈꾸미를 주문할 때 순한맛, 중간맛, 매운맛을 선택할 수 있는데 매운 걸 잘 못 드시는 분들은 무조건 순한맛 시키세요. 정말 맵습니다. 순한 맛으로 먹고 싶었는데 친구가 객기 부려가며 보통으로 시켰다가 정말 친구가 싫어졌습니다. 된장찌개는 구수하고 칼칼하기까지 하여 쭈꾸미와 잘 어울렸습니다. 열무김치도 중간중간 먹어주면 매운맛도 잡아주고 자꾸자꾸 손이 갔습니다. 한 스푼 떠서 밥에 비벼줍시다. 잠깐 뭐가 빠진 것 같은데. 테이블에 참기름이 있으니 같이 비벼 드시면 더 맛있겠죠? 비벼줍시다. 나물이 또 빠졌습니다. 쏙 나물을 넣고 비벼줍니다. 이제 좀 먹음직스러워졌네요. 다시 봐도 침이 고입니다. 일단 불향이 확 나면서 매콤한 냄새가 퍼집니다. 처음 딱 입에 넣었을 땐 역시 불맛과 매콤한 맛이 느껴지면서 탱글탱글하고 쫄깃한 쭈꾸미 식감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질기지도 않고 야들야들한 게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몇 숟가락 먹고 나면 갑자기 매운맛이 확 올라왔습니다. 보통 맛인데 정말 보기에도 매워 보이죠? 휴지에 손이 계속 갔습니다. 저만 매운 거일 수도 있어요. 매워서 정말 열무김치를 계속 찾게 됩니다. 리필도 했습니다. 나물과 반찬은 셀프로 드시고 싶은 만큼 리필할 수 있습니다. 공깃밥도 무한 리필 가능합니다. 다 먹었습니다. 매웠지만 맛있어서 손이 계속 갔습니다. 진짜 저 양념까지는 못 먹겠더라고요. 진짜 배가 터질 것 같습니다. 다 먹고 호떡도 먹고 쭈꾸미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여기 한번 와보세요. 여기는 본점이고 안성 대전도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